네, 오늘은 쉐보레 대형 SUV죠. 트래버스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대형 SUV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래버스도 그 쉐보레 효자 상품으로 등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는 이 포드 익스플로러라는 절대 강자가 오랜 시간 1위를 유지를 해왔었는데, 이 트래버스가 최근에 그 수입차 시장에서 또 대형 SUV 부문 판매 1위를 지금 2개월 이상 유지를 하면서 또 이제 새로운 쉐보레 입장에서는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고, 이제 쉐보레는 사실 국내 공장에서도 차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그 미국에서 생산된 차들을 이제 국내에 들여오면서 이전까지 이제 국내에서 만들기 좀 어려웠던 여러가지 뭐 시장 규모라든지 어떤 생산 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곤란했던 그런 차들을 속속 이제 국내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덩치가 큰 가솔린 SUV 트래버스도 그렇고, 또 최근에 또 이런 픽업 트럭 콜로라도 같은 경우도 이전에 없던 신규 수요를 창출을 하면서 그 쉐보레에서도 좀 다양한 차종을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대형 SUV를 선택하시는 그런 기준들은 다 있으실 테고, 큰 차를 타고 싶다라는 이유들도 다 제각각이겠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영업 일선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어보면 일단 요새 차박에 관한 이야기들 꽤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 단위 소비자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아직 어리신 분들은 뭐 카시트부터 해서 뭐 유모차, 그리고 애기들이랑 같이 나가려면 짐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가방도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스트레스 없이 다 싣고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족용 차로 또 대형 SUV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트래버스의 인기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런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딸려 있을 텐데, 지금까지 성적이 좋았다라는 것은 이 트래버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꽤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잘 어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큰 차를 타셨던 분들은 뭐 크게 무리가 없으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사실 작은 차를 타시다가 갑자기 큰 차로 옮겨 오시면은 차 간격이라든지 이런 주차를 하실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트래버스 같은 경우는 길이도 5.2m 정도, 그리고 휠 베이스도 3m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 SUV라는 카테고리로 판매되고 있는 차들 중에서는 가장 큰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 같이 변종이 있겠습니다만, 이 차는 밴으로 봐야 할지 SUV로 봐야 할지 사실 조금 저는 판단이 어려운데, 일단은 이제 누가 봐도 SUV다 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차들 중에서는 지금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들 중에서는 이 트래버스가 가장 크다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쉐보레 타호라고 해서 이 트래버스보다 더 큰 SUV도 있긴 한데, 이게 지금 국내 출시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는 듣고 있지만, 한동안은 트래버스가 가장 큰 SUV의 자리는 좀 유지를 할 것 같고요. 지금 트래버스 같은 경우는 주행 중에 어떤 차감이라고 말씀드린다면은, 이런 차가 크니까 여러가지 사각지대를 커버하기 위한 장치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새 작은 여러가지 차들에서도 많이 들어가 있는 뭐 360도 어라운드 뷰라든지, 그리고 이제 독특하게 룸미러가 이 거울이 아니라 디지털 방식입니다. 그래서 뒤에 후방에 카메라가 있고, 이 카메라로 실시간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띄워주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반 거울보다는 화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어떤 사각지대를 상당히 좀 없애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이드미러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떤 조절만 잘 한다면은 이 차의 크기에 비해서는 주행 중에 내 주변의 상황을 꽤나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디지털 룸미러 같은 경우는 좀 호불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캐딜락이라든지 뭐 다른 GM 차들에 들어가 있는 이런 디지털 룸미러를 써보면은 뭐 시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케이 다 좋은데, 아무래도 전방 시야를 볼 때는 윈드실드 밖으로 실제 어떤 상황을 내가 눈으로 보다가 이게 이제 화면을 보게 되면은 그 심도라고 해야 될까요? 눈으로 보는 그 깊이 감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제 밤에 운전을 하거나 조금 피곤할 때는 제가 좀 눈에 초점이 조금 안 맞는 경험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차를 구매하시기 전에 실제로 좀 경험을 해 보시고 괜찮다 아니다 좀 판단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미국산 차라서 또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파워트레인 구성이 국내에서 다른 차들에서 만나보기 조금 어려운 구성인데요. 일단 V6 3.6L 가솔린 직분사 엔진에 9단 변속기에 맞물려 있고요. 근데 요새 이렇게 덩치가 크면은 거의 뭐 디젤 차가 더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 요새는 좀 디젤 차 줄어들다 보니까 뭐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런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만, 완전 생으로 가솔린 엔진으로 이런 대형 SUV를 움직인다? 사실 좀 쉽지 않은 경험이죠. 가족 단위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이게 좀 뭐 멀미를 한다든지 어떤 승차감에 있어서 좀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근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쓱 밀듯이 밀고 나가는 이런 주행감은 상당히 일품이고, 그리고 상당히 조용합니다. 차 크기가 이렇게 크면 아무래도 공기 저항도 많이 받고 실내 공간이 넓으니까 그만큼 어떤 소음 억제에 있어서 불리한 측면이 많은데, 노음 소면도 그렇고 지금 밖에서 들리는 풍절음도 그렇고 상당히 부담 없이 조용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내 구성이 요즘 스타일과는 조금 맞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여러가지 어떤 화려하게 뭐 인테리어를 마감을 한다든지 뭐 디스플레이 크기를 상당히 키운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지금 아니고요. 좀 전통적인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사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호불호가 갈립니다. 원체 요새 국산차들 보면은 특히나 뭐 이제 국선형 디스플레이까지 설치할 정도로 굉장히 어떤 첨단의 느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미국산 자동차가 뭐 ADAS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갖춰져 있는 것은 아닌데, 딱 눈으로 보았을 때 조금 구성의 단촐하다든지 뭐 어떤 국산차나 뭐 혹은 일본차 혹은 독일차와 비교했을 때 화려한 맛은 없죠. 근데 이제 내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트래버스를 탔을 때 만족도가 떨어질 수가 있겠고, 아니다 나는 차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움직이고 이런 기능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개의치 않는다 라고 한다면 또 상당히 만족도가 높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는 것과 다르게 트래버스가 차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마감재 구성 이런 부분들은 꽤